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늦은 오후입니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괴멸되고 대한애국당 역시 선전하지 못하는 그 참혹한 패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던 그 토요일 6월 16일이죠. 그 6월 16일은 물론 오늘 토요일에도 태극기 집회가 차질 없이 열리고 있는 그 현상. 대한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보신각 주변,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집회, 서울 광화문 일원의 태극기 집회가 그러한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열리고 있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태극기 집회에 직접 참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참가는 하시지 않지만은 정신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태극기 집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윤창중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극기 집회는 처음 그러니까 2016년 11월 출발할 때부터 언론으로부터 거의 취급을 받지 못했고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멸시 수준이죠. 조롱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끈질기게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세력, 특히 정치 세력이죠. 세력이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그런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파 정치권은 결코 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열리고 있죠. 지금 아마 가두행진을 할 겁니다. 이 기존 언론의 기자가 지난 16일이죠.
그 지방선거 참패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13, 14, 15, 16 토요일 날 그 태극기 집회 현장을 정말 나가 보고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뭐 전혀 취급도 하지 않다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니까 태극기 집회도 완전히 망했더라. 이런 취지의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보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참 정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건 완전히 문재인의 나팔수죠. 나팔수. 아무리 왜곡을 한다 하더라도 그 16일 날 그 집회가 물론 뭐 거대한 상황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제가 16일 날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뭐 연설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광화문 일대의 그 태극기 집회 현장을 돌았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집회를 가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뭐 언론의 질시, 아주 모멸적인 질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언론으로부터의 그런 대접을 받고 또 자유한국당 또 대한애국당이 선거 참패를 했으면 그 신문 그 기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완전히 태극기 집회가 열리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대한문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그 국본에서는 며칠 전에 평택 미군 기지 그 캠프 험프리스까지 가가지고 그 생큐 아메리카 집회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무시죠, 무시. 그 무시, 언론의 무시, 좌파의 멸시, 또 무슨 뭐 아주 젠체하는 의식 있는 듯한 사람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 뭐 멸시,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아예 열릴 수가 없어야 할 텐데 그 열리려면 경비도 많이 들죠. 왜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칼럼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에 자주 참석해가지고 뭐 연설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민 여러분들과 접촉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이 토요일 태극기 집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하려 합니다. 물론 태극기 집회가 탄핵 정국이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뭐 재작년 201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때와 비교해 볼 때에 규모와 열기면에서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상 없이 열리고 있는 그 배경과 이유, 그 첫째 배경과 이유는 뭐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지지층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세력과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 역사관, 철학에서부터 보수파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식의 일까지, 심지어는 세속적인 명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쭉 토요일마다 참석했거나 아니면 뭐 가끔 참석하거나 어쨌든 간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거나 심정적 지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예 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자유한국당은 싫다 해서 대한애국당의 당원으로 뭐 정치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예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당비 내면서 태극기 들고 집회 때마다 참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 해서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라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찍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참패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를 떨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찍는 세력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은 이걸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태극기 집회 중에서도 일부는 자유한국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무리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 광화문 일대, 서울역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 지금쯤 벌어지고 있는 가도 행진을 보면은 실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대열이, 가도 행진 대열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어떻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건 바로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 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결코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뭐 지지하지 않는 차원을 떠나서 정말 치를 떨고 있는 태극기 시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패배했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패배했다 해서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동지적 유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거지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다. 그러니 태극기 집회에는 열심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이런 자유한국당 주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배신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들이 설쳐댔던 자유한국당이 대패한 것은 속 시원하다고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태극기 시민들이 저는 대부분이라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토요일마다 광화문 서울역 일원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그 시민들은 당대표 홍준표에 대해 아무런 애착이나 이른바 그 정치적 충성도, 이 포리티컬 로얄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본 사람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아예 선거 전부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홍준표의 정치적 배신이 빚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문수가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왜 태극기 시민들, 서울에 있는 태극기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홍준표가 우두머리로 있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태극기 시민들의 일반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는 어떻게 보면은 희생당한 거죠. 희생. 세 번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실현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집회에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박근혜 트라우마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심리적으로 참 견디지 못하고 참 견뎌내지 못하는 이 박근혜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 집회 현장에 나가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트라우마죠. 이 박근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이 삶이 큰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의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는 이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문재인 씨,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권성동, 나경원, 이 바른정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이 상태에서 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따라서 정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매우 순수한 세력입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단체나 조직도 많이 생겼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로. 학교, 또 고등학교,
나라 지킴이 뭐 고교연합, 뭐 ROTC, 구국동지회, 뭐 수백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많죠. 왜 나오느냐?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서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신세가 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 없어 나온다. 바로 이분들을, 이런 시민 세력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민 세력 또는 시민 중에서 바로 이분들이 저는 보수 우파 핵심 지지층이라고 저는 분류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수 보수 우파 유권자, 그게 누구냐? 정말 박근혜에 대한 그 억누를 수 없는 그 억울함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태극기 집회를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세력. 이게 저는 보수 우파의 핵심 지지층이라 본다. 네? 바로 이 핵심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참패했고 뭐 안철수 유승민이가 망하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됐다. 이 설명이 된다. 이게 설명이.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나 또는 이들을 지지하는 이 세력은 이른바 무슨 뭐 군정 출신의 그 보수 우파 임내하는 그러한 이익단체들처럼 어떤 권력이나 이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자발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이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익이나 권력을 노리고 내가 뭐 군인 출신이다, 내가 뭐 경찰관 출신이다 해가지고 뭐 나갔던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이라는 것을 계기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망하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애국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유한국당과는 자유한국당 내부를 보면 정말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참 머리가 지끈거리기 때문에 거기까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자유한국당의 지지세력이 되기를 기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따라서 토요일 태극기 집회 이 세력은 저는 아주 순수한 보수 우파 세력이다. 이 같은 순수한 보수 우파 세력의 탄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낳은 결과물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행동하는 보수 우파 세력의 시조라고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정신 풍토가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순수한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들이 뭐 냉대하거나 뭐 질시하든 말든 조선을 보내든 말든 결코 위축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 이거 봐요.
결론적으로 저는 토요일 태극기 집회는 어떤 정치적 박해, 어떤 언론의 질시, 조소, 냉대, 왜곡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70년 현대 정치사에서 태극기 집회 세력의 탄생, 태극기 집회 세력의 탄생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포함한 좌파 세력의 대항마적 세력으로서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세력 여러분, 또한 지지하지 않더라도 참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이 보수 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대한 지원, 지지, 성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